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유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특히 개편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02-6676-0321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181로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시겠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겠죠.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열어놨습니다. 자,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에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 거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첫 순서 4인 4색 상담 노트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진단 또 상담 좀 더 많은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4인 4색 이 시간에서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4분이 짧게 답변을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이동주 대표가 자세한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오늘의 사연 먼저 확인해 보시죠. 거주도 되고 투자도 되는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프루지오 혹은 강동구 명일동의 삼익그린 2차 두 개를 보고 있는데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는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4분의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상수 대표 삼익그린 2차, 황태현 대표 역시 삼익그린 2차, 그리고 정창래 대표는 지금 매수할 거라면 프루지오, 그리고 내년에 매수할 거라면 삼익그린 2차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오늘 만나보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역시 삼익그린 2차를 꼽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유 살펴볼까요? 자, 이상수 대표 거주 환경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만 매수 시기는 입주 물량이 집중된 이후에 또 시세 조정된 이후로 타이밍까지 잡아주셨고요. 황태현 대표 삼익에 손을 들어주신 이유, 향후에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창래 대표, 삼익은 강동구 입주 물량 증가로 가격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를 할 거라면 내년에 하라는 타이밍적인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역시 이동주 대표도 삼익에 손을 들어주셨죠. 재건축과 비재건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삼익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4분의 의견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제 시청자 연결해가지고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조금 무게가 삼익그린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 우리 이동주 대표님도 삼익그린 2차에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연결해 드릴 네네. 테니까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 매수 계획은 혹시 내년 언제? 초 생각하고 있어요. 강동 언제요? 쪽으로 가는. 강동 쪽으로 가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 입주 물량 들어올 때 가격 조정이 예상돼가지고. 네, 네. 아, 강동 쪽으로 가려면 올해 말이나 네. 내년 정도에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내년 초 정도. 네. 네, 네.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강동 쪽으로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제 의견 플러스 전체적인 의견이 지금 삼익그린 쪽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강동이 사실 좋은 지역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힘겨운 시장을 겪게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삼익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가 부동산을 이거는 뭐 사실은
같은 역세권이 영등포 푸르지오도 역세권이고 이 삼익그린 2차도 역세권이고 단지 이제 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면 딱 네. 그냥 한 가지 차이예요. 우리가 자 부동산을 실거주건 투자 목적이 만약 투자 목적이면 뭐 그 비중이 훨씬 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실거주형 부동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차익이 났으면 하는 생각 갖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간단해요. 이거 선택할 때는 내가 이 차익을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 부동산이 차익을 이룬다? 그럴 때는 뭔가 부동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지역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자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네네.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사자성어로 하면 금상첨화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데 더 네네네. 좋다고. 네네. 그런데 지금 영등포 쪽이나 삼익그린이나 보면은 각각 하나씩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개발보다는 지역적인 개발. 근데 지역적인 개발보다는 지역적인 변화하고 조금 가까워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 행위하고 변화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변화 중심의 지역이 일어나는 거고 네네. 이 삼익그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는 이미 재건축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움직임을 네. 보인 거고 자체적으로 이 삼익그린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거는 결국은 개발이라는 타이틀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실거주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거기서 거주를 할 거니까 거주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개발의 시간은 조금 더 짧아지는 거예요. 더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되는 거죠.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왜? 나는 네네.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네네. 이거는 뭐냐면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 목적도 내가 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한다라면 삼익그린 2차가 되는 거예요. 아, 네네. 이거는 다른 거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네. 영등포 푸르지오 내가 저기에 꼭 살아야 된다. 왜? 네. 내 생활권이 거기고 내 모든 그 기반이 거기에 다 있어.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실거주 플러스 투자, 차익, 최종적 차익이잖아요. 더 네, 맞습니다. 크려면 무슨 네. 원인을 갖고 있어야, 무슨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네. 삼익그린 2차고 생각하신 것처럼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네네네. 느긋하게 이렇게 물건을 검토해 가면서 네네. 그 삼익그린 2차로 선택을 하시면은 향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아주 좋은 네.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실을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보고 계신 분들이 제일 모든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죠. 거주 겸 투자를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삼익그린의 쪽에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4인 4색 상담 노트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분들의 짧은 의견도 받아보실 수 있고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은 분들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또 4인 4색 상담 노트 모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있어서는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02-6676-0321번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의 상담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도 계속해서 열어놨지만 샵 8181 문자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또 극한 상담에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전화와 문자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가 서울숲 한진타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 신대방 삼거리에 보람의 자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향후 전망과 그 한진타운을 매도할 경우에 매도 시점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진타운에는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 짚어드릴게요. 서울숲 한진타운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먼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게 한진인 거죠?
네네, 서울숲 한진타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대방의 그 보람의 자리가 그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정말 보기 드문 성공 케이스인데 여기가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재개발 진행하다가 재개발 무산되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해서 되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 입지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걸 지금 두 개 다 갖고 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보람의 자리도 역세권이고 워낙 거의 1000세대 정도 이루고 또 서울에서 보기 드문 성공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람의 자리부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에서 역세권의 1000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5년 이상은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앞으로 신규 아파트 역세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자, 잘 가지고 계신 거고. 자, 문제는 그러면 이거 2주택 때문에 지금 고민이신 거잖아요, 결국은. 네, 1가구 2주택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한진을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거고. 네,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한진의 위치를 제가 딱 띄워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진은 당분간 보유하세요. 네. 언제까지 보유하시게 되면 자, 보람의 자리가 입주가 언제예요? 2021년 10월입니다. 2021년 10월이요? 네, 자, 그럼 여기다 플러스 2년 하세요. 네, 그럼 2023년 10월이잖아요. 네, 이때까지 최대한 버티셨다가 한진은 매도하세요. 네, 왜냐면 우리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어쨌건 9억 원까지는 일시적 2주택이니까 비과세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근데 그러면 2023년 10월까지 최대한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한진의 입지가 성수동에서 나쁜 입지가 아니에요. 그죠? 네, 서울숲역 바로 있고 서울숲 바로 있고 또 이 주변으로 지금 어떤 주거타운으로 바뀌고 있어요? 일반적인 중산층 이상의 주거타운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로 앞쪽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전략정비구역 특히나 1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지금 개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진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는 것들이 너무 주변에 많아요. 그럼 이런 좋은 주변에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그러면 그냥 역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재테크는 필수가 됐어요. 재테크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이제는. 네. 그러면 가장 좋은 재테크는 뭐예요? 내가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 비과세 받고 나머지 그 자금을 가지고 더 좋은 걸 또 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한진의 매도 시기는 지금보다는 최대한 버티고 나서 매도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되면 이게 개발이 더 가시화될 거고 지역이 더 변화할 거니까. 그러니까 세테크적인 면도 고려하고 지역의 발전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는 시기도 최대한 나한테 맞추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다만 이거는 체크하셔야죠. 이 지역이 어떻게 지금 속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왜냐하면 꼭 내가 2023년 10월까지 제가 이렇게 좀 기다리셔도 돼요 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람의 자리를 10월 31일 날 등기를 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해갖고 10월 31일 날 저기 해버리면 또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차이로 내가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 최소한 2022년 말부터 2022년, 그러니까 2023년 초부터 한 7, 8월까지는 이거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딱 잡으시는 거를 꾸준하게 지역적인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전혀 감사합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네, 네, 이렇게 두 군데 모두 진단 도와드렸고요. 지금 뭐 지역 주택 조합의 성공 사례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뭐 지역 주택 조합이 좀 신중해야 되는 유형인 만큼 좀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투자 전에 전문가의 조언 받아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긴요. 네, 1억 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1억 원 정도로 용산 빌라나 네, 아니면 분당 아파트, 네. 양재동의 원룸 빌라 이 정도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세 군데를 보고 계시는데 뭐 자세한 투자 전략 원하실 것 같아요. 각각 지역적인 부분도 다르고 또 부동산의 유형도 다르다 보니까 대표님의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1억 원 여유 자금이고요. 용산, 분당, 양재 보셨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1억 원 정도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 세 군데 정도를 특별하게 이렇게 보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있지 않나. 자, 분명히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해보겠다고 네.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분당은 가면은 아파트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도 분당에 이거 아파트를 1억 가지고 투자할 만한 아파트가 있을까요, 지금? 아니, 조금 더 줘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가 아니고 좀 많이 줘야 돼요. 아니, 조그만 건 사실상 알아봤는데 있던데요? 없죠. 네. 왜? 가격 매매가는 지금 많이 뛰었고 임대가는 못 쫓아왔으니까 투자성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내가 전세가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다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수치의 오류에 내가 빠져버리면 이게 잘못된 투자의 길로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자, 다음에 용산. 용산은 일단 아파트는 못 한다는 건 아시죠? 1억 원 갖고. 네네, 빌라 하려고요. 네, 다세대인데 사실은 용산도 1억 원 가지고 다세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원룸을 하려고요. 원룸도 1억 원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용산이라는 곳이 용산의 특징이 아직은 임대가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용산의 수요자가 주 수요층이 뭐냐면 소득 수준이 조금 높은 이 수요자들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소득이 못 쫓아오는 수요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용산을 높게 평가하는 거냐면 용산이 개발이 되면 앞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 거고 이래 인해서 임대가가 지금보다 월등히 올라갈 거고 임대가가 월등히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에 맞추어서 매매가가 또 월등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억보다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신 곳 중에 딱 맞는 곳은 양재동 지역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양재동은 강남이면서 사실 재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주변 지역에 R&D 센터, R&D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곳은 뭐냐면 수요자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수요자들이 들어오고 있냐면 R&D, 연구센터 중심이다 보니까 소득이 비교적 높은 수요자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꾸준하게 다세대 주택도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세 군데를 꼭 내가 세 군데 내에서 선택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굳이 자꾸 돈이 안 맞는 쪽에 가서 억지로 물건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자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양재동 쪽에 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세 군데를 내가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도 봐요. 양재동이 강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면 강남의 중심권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를 봤을 때 자, 중심이 있고 외곽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지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가격적인 면이나 뭐나 외곽에서부터 가격이 올라서 중심지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투자 금액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중심권이 강남권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용산을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내 자금에 맞춰서 억지로 물건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저는 바로 위쪽에 중구나 종로구 일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항상 수요는 풍부한 곳입니다. 수요는 풍부한 곳인데 이곳의 공급은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에요. 통계량을 살펴보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또 이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도심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다면 3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 지역도 같이 눈여겨보시는 게 선택의 폭을 훨씬 더 다양하게 갖출 수 있고 더 많은 지역을 또 내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곳에서 너무 딱 틀에 박히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제 말씀 조금 더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여유자금에 맞춘 투자 전략 짚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여유자금 별 이제 투자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필수적일 것 같고요. 그러한 안목을 넓혀볼 수 있는 자리가 이번 주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알려준 투자 핵심 지역, 아무래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한 이야기 자세히 풀어주시나요? 네, 1차에서 이번에 2차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공급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네. 지난 1차 발표 때보다 이번 2차 발표 때가요. 입지적으로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근데 그로 인해서 사실상 위험한 지역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서울이라는 곳을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됐습니다. 제가 분석한 거로는요.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이번에 지정한 것이 이 부동산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지금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또다시 잘 정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또 결과물을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진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는 이 3기 신도시가로 인해서 무엇을 정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로 인해서 무엇이 희소 가치가 있는 건지를 정부에서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느 지역이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가 좀 이슈에 민감한 만큼 여러분들 새로운 이슈가 발표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번 주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세미나 정보 확인해 보신 후에 극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가 알려준 투자 핵심 지역이라는 주제로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의 무료 강연이고요. 02-6676-0321번으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즉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자, 이번 주 새롭게 마련한 극한 상담 코너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더 빠르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 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181 문자로 고민 내용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 극한 상담에서 6분 안에 전문가가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전화나 문자로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에 이어서 극한 상담도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극한 상담 오늘이 어떻게 처음이신데요. 지금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고민을 해결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준비가 좀 되셨나요?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자, 타이머 주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88님께서 마포구 서교동 대우 미래사랑 보유한 지 4년 됐는데 매도 시기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떨까요? 네. 저 서교동의 대우 미래사랑이요. 네. 지역 내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저 서교동의 그 단독 다가구 밀집 주택 주거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유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이라면은 아파트 주거지에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라는 희소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게 장점일 것이고요. 네. 단점이라면은 가치 상승이 조금 높고 가격 탄력성이 좋으려면 같은 형태를 가진 주거지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조금 단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학교와의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에서 약간 부족한 또 역세권과의 접근성에서 약간 부족한 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저거를 그렇다 보니까 희소성이 또 있다 보니까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고 갈아타지 않을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세워라. 더 좋은 투자처를 찾으면 그때 가서 갈아태우되 굳이 매도를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아탄 물건을 먼저 정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7924님께서 노원구 상계동의 대림아파트 매도 시점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떨까요? 저 상계동에 대림아파트가 한 몇 군데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질문 주신 분이면은 저 상계동 대림아파트가 아마 제 쪽 지구 바로 옆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조금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시겠죠. 이제 가격 탄력성이 별로 없던 곳에서 갑자기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래요. 상계동의 중심이 어딘지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상계동의 중심이 아닌 곳은 어떠한 이유로 주변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가격 상승을 이뤘다라면 그 이룬 시점이 사실은 매도 시점인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옮길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가격이 올랐을 때거든요. 지금 아마 상계 대림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시점일 것이고 그렇다면 올랐을 시점이니까 지금이 매도 시점이고 매도를 하되 반드시 어디로 가면 된다? 더 좋은 곳으로 중심지로 가든지 상계동의 중심지로 가든지 도심권으로 더 들어오든지 이 목적이 분명히 서 있다라면 지금 분명히 처분하셔라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타이밍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458님, 과천 주공 8단지 매도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무지개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과천주공 8단지는 역세권이고 단지를 이루고 있고 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곳이죠.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죠. 거기다가 재건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곡동의 무지개 아파트는요. 정말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서울 내곡동 자체가 원래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또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파트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어떠한 특별한 목적, 즉 나는 숲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역세권이면서 주거단지 형성하고 있고 재건축도 앞두고 있고 이런 수요자가 많이 몰릴 수 있는 당연히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셔라라고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천주공 8단지 보유 의견 주셨고요. 자, 지금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대표님 빨리 가볼게요. 6540님께서 성내동 461-24번지 다세대 빌라 보유하고 있는데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내동 460번지 일대가 아마 그 강동구청역 일대 지금 지도 나오네요. 네. 저 지역이면은요. 저 지역이 아마 그 오래된 연립들이 조금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일 거예요. 서울에서 몇 남아있지 않은 오래된 연립 20년 이상 된 연립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즉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 것도 오래돼서 저랑 같이 단지를 형태를 지금 하나의 구획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둘러서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여기 지역의 가로주택 사업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지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주는 사업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들은 어디에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냐면 구청에다가 한번 이곳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라는 걸 의견을 물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좀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견 주셨고요. 1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1054님, 은평구 녹번동에 북한산 푸르지오 보유한 지 2년 됐는데 매도 타이밍 잡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는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죠. 그러면서 네. 아마 불광역과 녹번역 사이에 있는 건데 이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냐면요. 이게 3호선 라인이잖아요. 이 3호선 라인이 지금 서대문구 일대에서 재개발이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 재개발이 가장 핫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 주거단지가 주거 상향, 즉 예전에 낡은 주택가들이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로 막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선두에 선 게 지금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의 새 아파트의 희소성, 또한 3호선이면서 도심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업무지구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처분할 이유가 없고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충분히 누려지고 있는 입주 이후 7, 8년 또한 지역의 변화에 의한 장점 또 역세권의 새 아파트 공급에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이런 희소 가치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아마 이게 입주 시점에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자기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여유 있게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2910님, 도남동에 한진 아파트 거주 중인데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저 한진 아파트가요. 지역 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워낙 네. 그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의 한 4,000세대 정도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역세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구릉지라는 단점. 그렇다 보니까 역세권이긴 역세권인데 아파트에서 역으로 갈 때는 역세권, 역에서 아파트로 갈 때는 비역세권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변 지역에 기름뉴타운, 장인뉴타운, 이문뉴타운 등 신흥 주거지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대단지로서 조금 주목을 받아서 가치 상승이 일었을 때 처분을 하고 신흥 주거지가 조성되고 있는 기름, 장이, 이문 등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딱 맞춰서 6개 고민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신속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극한 상담 서울전화 6676-0321번 전화로 문의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있는 샵8181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6개 고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좀 아쉽지 않으신가요, 대표님?
좀 아쉬웠고요. 네. 상당히 스피디하네요, 진짜. 네. 되게 다음 긴장 많이 주에는-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다음 시간에는 주에는 네, 좀 더 많이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8개, 9개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면요. 저희 방송 중에 직접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답변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극한 상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지만 전화로도 남겨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신당동에 네, 377-103에 그 다세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 건가요? 거주는 안 하시고? 예. 네, 투자 목적으로 신당동의 다세대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데 향후 전망이 어떨지 지역적인 가치까지 함께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어떨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신당동에 그 다세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예. 이 다세대가 연도는 좀 오래된 건가요? 아니면 새 건가요? 예. 오래됐어요. 1989년도인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 2010년도에 샀고요. 89년도에 입주한 건데 2010년도에 구입을 하신 거라고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투자금 대비 임대가 대비 투자금이 얼마 정도나 돼요? 살 때 2억 3천 좀 비싸게 주고 샀고요. 네. 그 전세로 들어왔다 사월세로 들어왔다 하다가 요즘에 그 사월세로 놨는데 좀 그 한 10달 정도 가까이 방이 나가고 났는데 사월세로 올라가다 빈 경우가 있어서 아, 좀 싸게 놔가지고 지금 좀 싸게 들어가서 지금 사월세로 나왔습니다. 지금 월세를 놓으셨는데 집이 오래됐다 보니까 예. 좀 싸게 놓으셨다라는 거죠? 잘 안 음. 나가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듣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예. 네, 이 신당동의 이 지역이 특히 이 장충초등학교 이 주변 지역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냐면 이 도심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인 건 분명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을 주민들이 우리 재개발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요구도 많지만은 사실은 기업에서 아니 이렇게 좋은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남아있네 우리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지금 일부 토지를 지금 매입하는 지역들도 일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의 입지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면 나도 좋아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앞서도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건 내 자체가 개발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내가 기다려야 될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투자 금액 있죠. 투자 금액을 최소화시키셔야 돼요.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지금 오래된 주택이 나가지도 않는데 내가 자꾸 월세를 놓으려다 보니까 낮은 금액의 월세가 전혀 수익률이 안 맞는 지금 월세를 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전세가 얼마인지를 알아보시고 전세를 놓으셔서 투자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당장 여기가 만약에 구역이 지정이 돼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나는 10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중간에 또 그렇게 또 오래되고 뭐 개발을 하니 어쩌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안 들어온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여기 투입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입 시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고 지금은 처분해도 어느 정도 차익을 얻고 처분할 듯 지금 생각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투입 금액을 최소화 있는 지역 내 갈아타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고 만약에 지역 내 갈아타기가 내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내가 수익을 조금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수익을 얻기에 더 적합한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으로 또 갈아타실 필요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그게 네. 지금 산 가격이 시기가 그때 상당히 그때 비싸게 주고 사서 2010년도에 구입하셨는데 비싸게 주고 구입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처분하니까 가격이 안 맞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월세 놓은 거 저기 그 만기가 되잖아요. 예, 그때는 무조건 전세를 놔서 금액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여 놓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 놓고 매도 전략 구사하고 지역 내 갈아타기 또는 월세를 더 받기 좋은 걸로 갈아타기 전략 구사.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린 팁 기억해 보시고요. 지역 내에 갈아타기 의견을 드렸다라는 거, 신당동의 가치가 좀 지역적인 가치가 괜찮다라는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026676-0321번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양천구 신월 3동의 금강아파트 25평을 6년 보유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분양받은 걸로 이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네, 송도 파크레인 동일 하이빌로 30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네,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갔는데 네, 뭐 비과세 혜택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전세를 주긴 했는데 네. 뭐 어떻게 2년 뒤에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금강 아파트를 어떻게 매도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사를 하신 송도 파크레인 동일 하이빌까지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두 군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송도 파크레인 동일합이 동춘동 저기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 도시개발구역에 예. 일이 지금 이사를 가셔서 이게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예, 4월 달에 입주했어요. 4월 달에.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사를 하시면서 기존에 거주하셨던 게 신월동에 있는 그 금강 아파트인가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6년 살았어요. 그럼 그 아파트는 지금 비워놓으셨어요? 전세 주고 왔어요. 네. 전세를 주셨어요? 예. 왜 전세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조금이라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비과세 혜택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자, 보세요. 지금 동일 하이비를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인 거 이거 말고 또 다른 주택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그럼 일시적 2주택이잖아요. 예. 그럼 일시적 2주택이 2년 내에 처분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혹시 3년 아닌가요? 동일 하이비는 조정구역이 아니니까 3년 이내네요. 예. 그러면 3년 이내에 이걸 무조건 처분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거를 지금 3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냥 좀 비워놓고 처분하시더라도 처분하시기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예,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아파트라는 게 가치 상승을 이루려면 몇 가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가 보니까 네. 신월 IC 옆에 붙어 있고 네. 서서울 호수공원이 있는 건 좋아요. 옆에 공원 네. 시설이 있다는 건 나쁘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데 볼게요. 아파트가 가치 상승을 이루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주변 확대. 네. 자, 쾌적성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학군도 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편익 시설도 또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여기다가 직주 근접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자 제가 지금 한 5개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쾌적성 있나요? IC와 바로 붙어 있으니까 쾌적성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맞습니다. 소음 문제 있고. 자, 학군. 이곳은 학군은 없어 보여요. 그죠? 네,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예, 초등학교 하나 있다고 해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편익시설. 주변에 편익시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직주근접. 직주근접을 갖추려면 일단 교통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네. 교통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본들, 물론 이제 전세를 놔서 전세가 비율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원금은 지금 많이 회수해 놓은 상태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못 사잖아요, 지금. 예. 그죠? 예. 이거 전세에 있는 상태에서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처분 못 하게 되면 전세 만기 시에 맞춰서 무조건 처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같은 양천구에서도 여기보다 좋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목동도 있고 신정동도 있고 투자할 곳 좋은 곳 많아요. 네. 꼭 갈아타셔야 되고 네. 다음에 동일 하이빌은 분양을 받으셔서 나쁘지는 않아요. 네. 나쁘지는 않은데 이 동일 하이빌 앞에 있는 이 송도 테마파크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 특이해요. 여기 이제 부영에서 이 테마파크 개발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영에서 테마파크 개발하는 대신에 아파트 좀 짓게 해줘요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 부영이 지금 이렇게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테마파크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원해져서 지금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최근에 이게 이슈화가 좀 됐거든요. 네. 다시 여기를 예전에 송도 유원지 자리거든요. 네. 다시 유원지로 바꾸겠다, 환원시켜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네.
나쁘지 않은 거예요. 테마파크가 들어섰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다시 유원지로 바꾸겠다라는 거는 여기를 관광화 시키겠다라는 거죠. 지역 내에서.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들이요. 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천에서 중심은 어디냐면 송도, 앞으로 이제 중심이 될 곳이 네. 그리고 청라, 네. 송도, 청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먼저 있는 게 항상 1등이잖아요. 그죠? 네. 이왕이면 이거 어느 정도 여기가 이게 이 송도 유원지가 개발 가시화가 돼서 내 주택 가치를 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해줬을 때 그때 처분하고 송도의 중심지 있잖아요. 송도의 중심지 중에서도 역세권 주변 있죠. 네. 센트럴파크역 아니면 뭐 테크노파크역, 캠퍼스타운역 이런 쪽 있죠. 네. 이쪽 주변으로 한 번 정도 인천 내에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 의견까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신월동 금강 아파트는 반드시 처분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목동선은 상관이 없나요? 거기 목동선하고 해도 목동에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는 지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크게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목동 아. 지상이 경전철 지상으로 들어와 버리면은요. 네. 그건 지역에 좋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네. 네, 꼭 처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거주하고 계신 곳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강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 생긴 여유 자금에 재투자를 잘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할 지역 혹은 물건 궁금하시다면 자세한 투자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세미나에 참석해 보셔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 세미나는 금요일 오후 2시에 3기 신도시가 알려준 투자 핵심 지역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통도 함께 해주세요.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